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자, 슬공님들 2월도 벌써 끝나가고 있네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탔는데 네.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죠? 이제 앞에 앉아있는 이제 한 20, 3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 네. 그 핸드폰 투명 케이스 안에 여자친구 사진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MZ세대 그게 유행이래요. 아, 진짜? 예, 그러니까 뭐냐면 커플 반지를 끼면 이성 친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전화기에다가 공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친구가 있다, 이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니 건들지 마라. 그치. 어디서나 네. 핸드폰을 볼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이제 재밌었던 부분은 와, 이런 일에도 굉장한 의지의 표현. 그죠? 정말 그 비주얼라이즈 된 표현이 되게 강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 남자는 내 남자다라는 네. 거를 꼭 찍어서 밝히는 거지. 그죠? 만인에게 자신의 이 얼굴이 만인에게 보이는 것을 감수하고도.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 우리 쓸공 방송, 이 만인에게 우리의 목소리가 나가는데 의지의 표현. 그죠? 우리는 경제 공부를 할 것이다라는 네, 의지의 표현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일의 경중을 떠나서 그 의지의 표현, 강력한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거 쓸공 언니를 안 했다면 네. 제가 지금까지 경제 공부를 하고 있을지 사실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휴대폰 커플도 그 사진이 없었다면 금방 깨졌을 수도 있어. 맞아.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시작해 봅시다. 네. 예, 자, 오늘은 주식 분석의 기초 개념 2부 시간이죠? 네. 예, 지난 시간에는 그 펀더멘털 분석, 맞아요. 기본 네. 분석을 배웠었잖아요. 네. 예, 간단히 복습을 좀 해볼까요? 음. 자, 열정 씨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기억이 나죠. 오. 제가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네. 주식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네. 첫 번째는 펀더멘털 분석. 음.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술 분석이다. 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근데 이 펀더멘털 분석은 주변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그 주식의 주식 가격이라던가 섹터라든가 심지어는 주식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리고 펀더멘털 분석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재무 지표들, ROE나 네. EPS, 네. 퍼 같은 오. 그런 지표들까지 우리가 싸그리 다 살펴봤었죠. 네. 와,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심지어 지표까지. 맞아요. 대단해요. 그 세 개는 꼭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언니가. 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네. 이제 우리 열정 씨가 설명해 주신 대로 펀더멘털 분석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주식 분석의 두 번째 방법, 기술 분석을 공부해 봅니다. 네. 자, 기술 분석이다라고 하면 처음 듣는 분들이 회사의 기술을 분석하나 보다. AI 기술 이런 거? 네, 그런 기술 분석인가 보다.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죠. 네. 네, 기술 분석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분석이에요. 자, 펀더멘털 분석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네. 이 펀더멘털 분석은 종합예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치. 타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분석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 분석이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기는 하지만 네. 그렇지만 약간 인문학적인 요소가 가미된 분석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이제 거시경제, 미시경제 같은
재무 데이터도 사용하고 네. 플러스 뭐 기업의 비전이라든지 경영자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맞아. 인문학적인 요소도 추가해서 고려하죠. 맞아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그때 필립 피셔 분이 경영자 그죠? 그분은 진짜 경영자를 강조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필립 피셔도 그렇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죠? 그런 면, 비전, 기업의 비전 맞아. 이런 거 되게 중시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오늘 배우는 기술 분석은 이 영어로 technical analysis라고 하는데 네. 말 그대로 좀 더 기술적이고 기계적이고 통계적인 분석이에요. 자, 기술 분석에서는 주식 거래량과 주식의 가격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는데요. 네. 시장 심리, 행동 경제학, 그리고 정량 분석을 활용해서 네. 과거의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펀더멘털 분석의 목적은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게 목적이었죠. 맞아요.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높으면 사면 안 되는 거고. 그쵸, 고평가된 예, 고평가된 주식이니까. 거고.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낮으면 사야 되는 주식이었고. 그쵸, 저평가 주식. 그쵸. 네. 그래서 굉장히 펀더멘털 분석은 장기적인 관점이었죠. 네. 자, 그러나 기술 분석은 주식 시장의 트렌드에 집중을 해요. 예, 그래서 트렌드, 단기적인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봅니다. 예, 그런 점이 펀더멘털 분석과 다른 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성과를 좀 빨리 내고 싶어하는 주식 투자자들이나 트레이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네, 맞아요. 성과를 빨리 내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방법이라 네. 왜 인터넷 보면 이 방법만 알면, 이 공식만 알면 부자 된다, 주식 맞아. 부자 된다, 막 이런 허위 광고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그런 약간 사기성 짙은 사람들이 요 기술 분석을 많이 근거로 내밀어요. 저도 사실 네. 처음에 이제 주식 공부할 때 네. 차트를 띄워놓고 네. 그 선 긋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기술 분석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선 한번 거보고 네. 또 이쪽으로도 한번 거보고 네. 하면서 주가를 맞추려는 거예요. 다음 주가가 어디로 네. 갈지. 근데 아무리 거봐도 도저히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포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거 뒤에 또 말씀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네. 이 기술 분석 같은 경우에 네. 주식의 거래량 그리고 가격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통계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치만 아직도 이 펀더멘털 분석과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감이 네. 확 오지는 않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86화 음. 월스트리트가 예측하는 2024년 주식시장에서 주식 전문가 탐 리시의 분석. 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저 약간 2023년에 상승할 네. 거다를 맞추셔서 네. 되게 이제 주목받았던 그런 네. 분이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이 분석을 어떻게 하셨냐면, 네. 자, 과거 데이터를 참고해서 통계를 보니 어떤 해에 S&P 500 지수가 15% 이상 상승하면 네. S&P 500 지수가 네. 그 다음에 중반까지 10%가 오르더라. 기억나요. 예, 기억나죠. 그 다음에 2023년에 S&P 500 지수가 25% 올랐으니 2024년에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랬죠. 맞아요. 라고 분석을 했었죠. 네. 통계를 이용한 거죠. 예, 이런 것이 바로 기술 분석의 쉬운 예인 거죠. 과거에 그 주가 지수가 어떻게 변했으니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네. 분석을 하는 게 예. 기술 분석의 하나의 예이다. 예, 펀더멘털 분석 같았으면은 뭐 금리가 어떻고, 뭐 그쵸, 이자율이 어떻고, 맞아. 그 다음에 뭐 물가가 이렇고, 뭐 그쵸. 이런 지금 뭐 전쟁 상황이 이렇고 이러니까 뭐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런 그쵸. 식으로 분석하잖아요. 각 회사의 재무 데이터가 어떻고 예. 이런 건데 그쵸. 얘는 진짜 주가
네. 그 회사의 주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주가에만 집중을 좀 하네요. 그죠. 수치에 조금 더 집중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좀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기술적 분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요. 네. 자, 기술적 분석은 다음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자, 첫째, 주가는 기업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네. 펀더멘털 분석에서는 기업이 과대평가되었나, 과소평가되었나를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소평가된 것은 매수해라. 과대평가된 것은 매도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기술 분석에서는 이미 모든 요소가 주가에 반영되어서 과대, 과소평가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럼 내재 가치와 주가는 동일하게 간다라고 네.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재 가치라는 개념도 아예 없는 거지. 어. 그냥 이미 시장에 다 반영돼 있으니까. 그 가치, 주가의 가치가 네. 즉 그 회사의 가치. 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던 간에 지금 점수가 나쁘면 그냥 그 점수가 그 학생의 점수인 거야. 예, 점수인 거고 가치인 거예요. 약간 이해했어요. 예, 정말 기술적인 거죠. 그죠? 결과론적이네. 그리고 예, 근본을 되게. 안 봐.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성이 착해. 그런 건 안 보지. 중요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사회적으로 성공을 못했어. 이러면 그냥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약간은 좀 비인간적인 분석. 좀 그렇다. 그죠? 정이 없다. 정이 없죠. 자, 두 번째 전제. 기술 분석에서 어떤 전제를 하느냐. 네. 자, 한 번 트렌드가 형성되면 미래의 주가는 그 트렌드를 따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그 탐리 씨의 분석. 그 예전에 과거의 트렌드가 그랬다고 해서 2024년에도 그 트렌드가 반복될 거라고 그 가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기술 분석을 트렌드 분석이라고도 하는군요. 네, 맞아요. 네. 세 번째 가정입니다. 네. 자, 주가 움직임에 관해서는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죠. 이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네. 시장 심리가 주가의 움직임을 반복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술 분석이 차트 분석 그리고 네. 통계 분석, 네. 트렌드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그쵸. 자, 왜 우리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뭐 월가 이렇게 뉴스에서 화면 나오는 거 보면은 네네. 막 전문가들이 막 복잡한 꺾음선 그래프 그죠? 그 여러 개 띄워놓고 막 맞아. 화면에다가 기본적으로 4개 화면은 봐야 돼. 그죠? 이게 그 모니터가 막 3-4개씩 있어. 그쵸. 그죠? 네. 그러면서 막 바쁜 척하면서 막 클릭 막 딱딱하고 막 고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맞아요. 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기술 분석인 거죠. 사실 펀더멘털 분석은 어떻게 보면 책상에 앉아서 하는 분석이야. 맞아. 그죠? 약간은 책 갖다가 하는 분석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물론 컴퓨터를 보지만 그쵸. 그죠? 그래프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펀더멘털 분석은. 그리고 시간을 막 다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장기 관점이라.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전제 있잖아요. 네. 주가 움직임에 관해서는 역사가 반복된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시장 심리가 주가의 움직임을 반복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네. 이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는데 네. 시장 심리 이게 도대체 뭔데 주가의 움직임을 반복되게 만드는 거죠? 네, 자, 시장 심리. 이 용어 경제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많이 그쵸? 들어봤어요. 가르쳐 주질 않아. 시장 심리란 말만 해주고. 그쵸. 그죠? 자, 시장 심리란 감정적, 인식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시장 참여자들 전체 행동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자, 즉 시장 심리란 특정 시점에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 행동과 감정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자, 이것도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자, 시장 심리가 얼어붙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그죠? 네. 주가가 하락하고 사람들이 주식을 잘 사지 않을 때 이런 말이 나오죠. 네. 자,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의 욕심,
공포, 불안, 흥분 이런 것들이 시장 심리를 조성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그 기업이 잘 영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져. 시장 심리가 이제 공포로 변하면서 갑자기 막 주식을 다 팔기 시작하죠. 그쵸, 그 해당 던진다 주식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시장 심리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시장 심리가 주가를 움직이니 아무리 펀더멘털 분석을 철저히 해서 투자를 해도 이 기술적 분석을 간과하면 그 분석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뭐 경제, 뭐 경영, 주식가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네. 심리학까지 공부한다는 맞아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예. 이 기술적 분석과 시장 심리와 관련된 그런 공부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행동 심리학, 핵심이 되는 심리학 분야죠. 그렇군요. 네.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 펀더멘털 네. 분석을 배우면서 네. 뭐 펀더멘털 분석은 가능한 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주식 시장을 되게 철저하게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이 진짜 상당히 훌륭한 방법이다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왜 펀더멘털 분석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자,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알아봤더니 네. 펀더멘털 분석은 전통적인 금융이론들을 기반으로 한 방법이에요. 자, 이 전통적인 이론들에서는 시장 참여자들, 즉 네. 투자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주가가 형성된다고 가정하고 있죠. 이 주식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다. 네. 이걸 가정한다는 거죠. 예, 그죠? 오. 그래서 현실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비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대부분일 것 그렇죠. 대부분이죠. 저도 이제 누가 산다 그러면 사고 예. 누가 판다 그러면 팔고 싶거든요. 그죠. 정말 인간의 심리, 이 시장 심리. 그죠. 이성적이지 못하죠. 맞아요. 그래서 펀더멘털 분석이 이 비이성적인 시장 심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요. 그 금융이론, 전통적인 금융이론 만드신 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이성적인 분들이에요. 자기들 생각만 했구나. 그치. 본인들 같은 줄 안 거야. 이성적으로. 일반인들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축구팀 감독도 본인이 선수 시절에 잘했던 선수 출신 감독이 오히려 감독을 못한다. 자기가 너무 잘해서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거야. 안 돼서. 그게 떠오르네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뉴턴의 유명한 말. 또 네. 제가 여기서 또 떠오르네요. 네. 선체의 움직임은 예상 가능해도 미친 군중의 심리 예상은 불가능하다. 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뉴턴도 남의 회사 거기 투자할 때 공식대로 이렇게 흘러가면 돈 많이 벌겠지 이러고 했는데 다 계산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똑똑한 사람이. 그죠. 근데 군중의 심리는 감안하지 못한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 펀더멘털 분석의 한계라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막대한 재산을 손해를 보시면서 시장 심리의 비이성적인 면을 이제 몸소 체험하신 거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는 않구나를 알고 그 펀더멘털 분석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 바로 작년이죠. 예, 가까운 과거네요. 그죠. 2023년 고금리 시대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펀더멘털 분석을 믿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금리에 전쟁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겠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도 다 틀렸다 그랬잖아요. 다 틀렸잖아요. 주식 다 빼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시장 심리가 발동을 했죠? AI, 챗 GPT가 나오니까 기대 심리. 맞아요. 기대 심리라는 시장 심리가 나왔습니다. 맞아.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했죠. 맞아. 고금리 시대에는 특히나 이제 기술주가 약하다. 네. 이런 분석이 맞는 거잖아요. 사실 네. 펀더멘털 분석 쪽에서는. 그죠? 근데 기술주가 더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이 맞아. 어려워요. 그래서 그죠? 어렵다 너무. 네.
자, 그 기업의 펀더멘털, 즉 내재 가치와 상관없이 이렇게 시장 심리라는 것이 있어서 네. 주가의 움직임은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이 패턴대로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한다. 라는 것이 기술 분석의 핵심입니다. 뭔지는 알겠는데 네. 오늘 공부 내용도 아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나 그죠.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약간 101 방송이지. 개념 방송. 그지. 이 개념을 그치. 좀 아세요. 그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 거죠? 거지. 이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이 주식 분석.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이 개념만 이해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맞아. 이분들은 이걸 직접 해야 돼. 대단한 심지어- 분들이시네. 그죠. 심지어 이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틀린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치. 이 어려운 분야를 하는 거니까. 그쵸. 작년에 엄청 틀렸지. 네. 자, 이왕 어려운 거 공부하는 김에 네. 조금만 더 이 난이도를 높여봐요. 좋아요. 네. 자, 기술적 분석. 여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자, 차트 분석. 음. 아까 이제 우리 열정 씨도 많이 해봤다는 차트 분석. 자, 그거랑 두 번째, 통계 지표 분석이에요. 네. 자, 첫 번째, 차트 분석을 알아봅시다. 네. 자, 차트 분석은 그야말로 주식 차트를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 왜 주식 앱 열어보면 꺾음선 그래프, 뭐 일간, 뭐 주간, 연간 뭐 나오죠? 네. 네, 그 복잡하게 생긴 것들 대부분 무시하고 막 하시는데. 네. 자, 그것들인데. 자, 그 차트를 분석해 봤더니 일정한 패턴, 모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모양 만들려고 제가 선을 엄청 그었던 거거든요. 마치 네. 암호를 풀듯이. 근데 아무리 해도 모양이 안 나왔어. 네. 이 차트 분석이 참 재미있는 것 중에 이제 에도 시대에 일본 사람이 또 이 차트 분석을 해가지고 에도 시대에도 이 차트 분석이 있었어요. 예, 어머. 그분들은 이제 쌀을 지금으로 치면 선물 거래. 선물 거래. 예, 거기서 이제 요 통계를 내봤더니 어떤 똑똑한 일본 분이 그랬더니 내가 지금 제가 이름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근데 하여튼 그분이 차트를 분석을 해봤더니 패턴이 있더래요. 그분이 엄청난 부자가 되셨다는. 그래서 그것을 서양의 월가에서 그 이론을 가져가서 발전시킨 거예요. 주식 시장에 예, 적용을 해서. 예, 그 그렇군요. 재밌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차트 분석 중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상승 삼각형이라는 패턴이 있어요. 요게 대표적인 건데 이 주가 그래프의 저점, 고점을 연결하면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네. 그 모양이 나오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 삼각형의 윗변이 이제 돌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오더라. 이런 설명 진짜 주식 방송에서 꼭 들어. 그죠. 이제 너무 기본 지식이 없는 분들은 거기에 혹하게 돼 있어. 그렇지. 약간 사이비 종교 같잖아. 그리고 뭔가 전문적으로 들리거든요. 그치. 이게. 내가 모르는 걸 너무나 막 이렇게 유창하게 설명하면 거기에 빠져들어. 윗변을 돌파한대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막 통계 막 자료 막 보여줘. 맞아요. 그럼 막 혹한다고. 그렇죠. 자, 삼각형 요 패턴, 상승 삼각형 패턴 외에도 많은 다른 패턴들이 있는데 네. 생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통계 지표 분석이에요. 이 다른 말로는 기술 지표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주식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 우리 그 펀더멘털 분석에서 배웠던 그 재무지표랑은 좀 다른 그런 그쵸. 데이터라고 네, 봐야 되겠죠? 맞아요. 자, 이 방법에서는 주식의 가격과 거래량을 다양한 수학 공식에 적용합니다. 네. 자, 가장 대표적인 기술 지표 이동 평균인데요. 이것도 들어봤어. 그죠? 그거 이제 주식 앱에 보여주잖아요. 그죠? 네. 자,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치를 이야기하죠. 네. 이 기간 동안
주가 평균의 움직임이 이러이러했으니까 다음 일정 기간 동안은 대체로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뭐 그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안 될 때도 많을 것 같은데. 더 많은 것 그쵸. 같은데 내 느낌은. 그냥 느낌인가? 왜냐면 너무 많은 이제 기대를 하고 이 지표를 보니까 틀리면은 너무 막 기억이 잘 나, 세게.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이동평균선이나 뭐 이런 걸 활용을 하면 그대로 갈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거든요. 그죠. 또 다른 기술 지표 MACD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 MACD는 장단기 이동 평균선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매매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만든 기법이에요. 이건 좀 많이 어려운 지표인데 이거 증권사 거래 시스템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보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네. 이게 어렵지만 뭐 그냥 주식 상식으로 네. 이제 주식 앱에서 요런 게 나왔을 때 그죠? 이동 평균이랑 MACD 이런 게 나왔을 때 아, 맞아. 쓸공에서 들었었지. 이런 게 그치. 있어. 뭐 맞아.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말자. 뭐 요 정도. 그렇죠. 예. 기술 분석의 하나의 예더라. 얘들아, 아유, 내가 모른다고 죄책감 느끼지 말자. 뭐 맞아요. 요 정도. 자, 알아두시면 됩니다. 앞에서 펀더멘털 분석의 한계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성적일 것이라는 전제로 만들어진 방법이라서 실제 이제 시장 심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술 분석의 한계도 있겠죠? 그쵸. 제가 볼 때 기술 분석의 한계는 어렵다야. 저도 이제 사실 언니의 설명을 지금 듣고는 있지만 네. 지난 시간 펀더멘털 분석은 그래도 제가 전공이 그쪽이고 회계도 네. 공부했고 네. 해서 네. 이해가 갔거든요. 이 기술 분석은 얘가 나오니까 사실 좀 어렵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쵸. 네. 그래서 왜 증권사에서 요 차트 분석 전문으로 할 사람 뽑으려고 수학 전공자들 뽑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죠. 퀄트 뭐 이런 네, 사람들. 이거는 뭐 경영, 뭐 회계하고는 그닥 또 관계가 없어. 차원이 좀 다르더라고. 달라. 그러니까 일단 어렵다는 게 한계야.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방법이란 맞아요. 건. 그죠. 그러니까 선을 아무만 그려도 안 맞아. 보이는데 어떡해. 맞아. 그래서 이 차트 분석을 잘못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좀 한계래요. 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 곡해할 수 있는 거구나. 맞아요. 거래량이나 기간 설정들을 잘못하게 되면 또 잘못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모든 통계적 분석의 단점이기는 하지만요. 네. 예. 그 이제 펀더멘털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주당 순이익 지표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네. 사실 실제 재무 데이터를 네. 가지고 변수 없이 상수로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쵸. 뭐 오류 생길 일은 없거든요. 그죠, 맞아요. 딱 정해진 공식에 넣으면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이제 기술 분석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기간, 네. 뭐 이런 가정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쵸. 언제부터 했는지에 따라서 네. 다르고 분석을. 네. 그러니까 변수들이 많아서 사람마다 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왜 그 파라미터 값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너무 많이 설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죠. 맞아. 그 분석자들마다. 그죠. 맞아. 거기다가 막 그 파라미터 값을 뭐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그죠.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 분석보다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그러네요. 방법이. 그죠. 네. 펀더멘털 분석도 쉬운 건 아닌데. 맞아요. 그죠? 우리 열정 씨도 말씀하셨지만 재무 데이터 지표들은 이제 수학적으로 사칙 연산 내에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어느 정도 하면 돼. 네, 그렇죠. 그것만 하면 되는데 네. 이 기술 분석은 이게 통계가 들어가니까 어려운 맞아. 수학 개념이 들어가죠. 네, 내가 다 그래서 까먹었던 그런 수학 개념들. 그죠. 그 어려워요. 그래서 네. 그리고 한편 기술 분석에 이 존재론적인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은 네. 애초에 주식 거래 패턴이 이제 역사적으로 형성된 건 맞긴 맞는데 네. 이 어느 시점부터는 주식 거래 패턴이 스스로 자연스레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기술 분석의 방법을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규모 투자자들이 공식처럼 패턴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기계에다 딱 걸어놓고 패턴 거래할 수 있잖아. 자기들이 패턴을 계속 만드는 거네. 그치. 그래서 이 패턴이 생긴 건지 어느 시점에서 패턴대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패턴이 유지되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네. 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사실이 이 패턴대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패턴은 유지된다. 네. 라고 믿는 사람들은 패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어쨌든 그 패턴이 유지가 될 것이고 나는 그 패턴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네요. 그렇게 믿고 하는 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끔 패턴이 맞는다? 그러면 거봐하면서 거기 이제 늪에 빠지는 거야. 처음에 패턴 분석 이런 거 들었을 때 저도 진짜 혹했거든요. 그죠. 이거만 배우면 나는 뭐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치. 그런 착각에 빠져. 착각에 빠졌었던 데가 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초반에. 네. 그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 분석은 단기잖아요. 그죠. 맞아. 저도 단타 한번 쳐보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가면은 틀려. 맞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워렌 버핏 이 할아버지 분은 되게 장수하셨잖아요. 장수하시잖아요. 지금 살아 계시고. 네. 이 장기 투자를 해서 그래. 거북이처럼. 스트레스가 적었던 맞아. 거지. 단타 치시는 분들 보면 빨리 노화해. 맞아요. 나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2, 3년 뒤에 신입사원이 2, 3년 뒤에 보면 다 몰라봐. 너무 늙으셨어. 이게 너무 에너지를 써가지고. 맞아. 맨날 그렇게 주식창 보면서 패턴 분석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계속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미래를. 그걸 계속 업으로 한다는 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 많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이 펀더멘털 분석, 기술 분석 이거 두 가지를 다 공부하고 나니까 두 가지 방법을 좀 다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또 반면에 이걸 내가 공부한다고 전문가들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어요. 그죠. 나 그래서 주위에 어떤 분도 있냐면은 진짜 공부를 잘하시는 분인데 네. 다 공부해보고 다 쓸데없다는 걸 알고 안 해, 주식을. 그런 사람도 있어. 맞아. 그래도 뭐 실제로 내가 이 분석들을 활용해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겠다. 그죠. 이렇게는 마음을 안 먹더라도 내가 만약에 주식에 뭐 펀드라던가 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면 맞아요. 투자는 하고 간접적으로라도 투자를 하고 있다면 나의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분석을 하는구나 그죠. 정도는 알아야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요 개념 정리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최소한 매뉴얼은 알아야지. 맞아. 우리가 뭐 기계 같은 거 사용할 때 다 매뉴얼대로 사용합니까? 뭐 기능 사용 안 하는 것도 많고, 그죠? 내 맘대로 막 임의적으로 막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기본 매뉴얼은 알아야죠.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죠. 알아야지. 맞아요. 네. 하여튼 뭐 주식 공부의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 인생과 비슷하죠. 인생은 여정이잖아요. 그쵸. 여행길 같은 거. 그죠? 맞아.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이만큼 더 알았으니 나의 인생 여정이 조금 더 다채로워졌다. 맞아. 그죠? 그래서 이제 주식 공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내 인생이 요만큼 다채로워졌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예. 신문을 읽더라도 알고 읽는 거랑 그냥 모르고 눈으로만 쓱쓱 읽는 거랑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2시간에 걸쳐서 주식 분석의 기초 개념을 알아봤어요. 네. 그죠? 자, 2시간의 내용을 2문장으로 요약해 볼게요. 어머머머. 되나요? 될까요? 해볼까요? 네. 자, 주식 분석에는 펀더멘털 분석, 기술 분석이 있다. 네. 펀더멘털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고 기술 분석은 주식의 거래량과 가격 트렌드를 분석한다. 입니다. 다 몰라도 요거 정도는 알고 지나가면 좋겠네요. 맞아요. 다 몰라도 요 문장만 아시면은 까막눈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쓸공님들 이번 한 주는요. 주식 분석처럼 자신의 내재 가치와 네. 그동안의 행동
트렌드 분석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펀더멘털 분석과 기술 분석을 다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다 같이 쓸공합시다.